오늘은 99%의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세계 최초 만화로 구성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 오늘 아마 이야기 들으시면은 내가 이걸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 남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다. 평생 남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죠. 누가 부자가 되죠? 내가 일해주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의 일을 대신 해줘서 나는 부자가 못 되고 그 사람은 부자가 된다. 물론 이 얘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되죠. 오늘 그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남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 사업을 해야 됩니다. 현재의 교육제도는 젊은이들이 학문적 기술을 익혀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취업률이 몇 %고 전문직 자격증을 얼마나 땄고 얼마나 좋은 직장에, 얼마나 큰 직장에, 얼마나 안정적인 직장에 몇 명이 합격했느냐 이런 것들이 막 플랜카드 걸리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 체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학의 교육이 더 이상 뭔가 공부를 하고 학문을 막 추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취업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수단이 되어버린 거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거기서 졸업장을 가지고 혹은 라이센스나 스펙을 쌓아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는 곳이 대학이 됐습니다. 모든 교육제도가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경력 10년의 엔지니어입니다. 경력 15년의 경찰관입니다. 20년 경력의 아티스트입니다. 경력이 많이 쌓이면 그만큼 그 분야에 숙련되었고 전문가라는 것은 맞죠. 근데 월급을 받는다는데 그 측면에서는 결코 경제적 자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법칙에 대해서 제가 1권 리뷰할 때 소개해드렸죠.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법칙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고 자산을 사라는 게 첫 번째 법칙이었고, 그래서 이제 수입에만 신경을 쓰고 이 자산을 취득하지 못하면은 그 수입으로 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엉뚱한 걸 산다든지 부채를 산다거나 비용으로 다 써버리면은 결국은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월 1,000만 원 이상을 버는 전문직이든 좋은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이든 뭐든 간에 다른 사람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는 겁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의 사람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정을 추구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재정적 기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정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 월급에 더 목을 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직장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건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사회 초년, 내가 직장을 좀 이제 처음 다닐 때 한 5년 정도 여기에만 해당되는 이유지, 5년 이후에는 내가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통해서 내 재정적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나는 흙수저야, 이래서 나는 월급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직장 생활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핑계라는 거죠. 이런 현실 속에서 직장인일수록, 월급을 받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나의 재정적 기반, 나의 자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사서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평상시엔 괜찮아요. 경제가 호황이고 이럴 때는 기업에서도 이제 인센티브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주 5일제 52시간 근무제 휴가도 많이 주고
연차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하니까 뭐 만족할 만해요. 뭐 제 주변에 보더라도 좋은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보면은 와, 이 정도 워라밸에 그 정도의 돈을 받는다고? 뭐 충분히 안주하고 만족할 만해요. 근데 문제는 언제 생기느냐? 경제가 어려워지면 생깁니다. 경제가 불경기로 돌아서면은 철밥통이라고 생각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고 여기서 이제 현실을 알게 되는 거죠. 막 사람들이 막 잘리고 막 더 이상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더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런 현실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진짜 자산을 사는 겁니다. 내일을 진짜 내가 모든 몸을 다 바쳐서 열심히 일하고 빠르게 자산을 사서 모을 때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사업을 돕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다닌다. 이재용의 사업을 돕죠. 이재용의 그 반도체 사업을 돕고 열심히 일하고 그 돈을 그냥 다 써버리죠. 그래서 부가 축되지 않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지출을 줄이고 월급쟁이라도 지출을 줄이고 부채를 줄이고 부지런히 안전한 자산 기반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월급쟁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린다 뿐이지. 근데 대부분은 거기에 안주하고 버는 돈을 그대로 다 쓰거나 혹은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지 못해서 자산을 사야 되는데 부채를 사는 그런 현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키요사키가 자기 사업을 하라는 말의 의미는 꼭 뭐 내가 어떤 기업을 만들어서 뭐 내가 뭐 음식점을 막 창업하고 뭐 물론 뭐 내가 음식을 잘 만들고 그런 서비스 산업에 내가 관심이 많고 잘하면 상관없지만 사실 리스크가 크긴 크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자기 사업을 하라는 말의 의미는 튼튼한 나의 자산 기반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 음식점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쇼핑몰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뭐 부동산 임대업자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형태든지 내 사업에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하루빨리 내 자산 기반을 구축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산으로 들어간 돈은 내 직원이 된다라는 생각 갖고 계셔야 돼요. 로버트 키요사키에 따르면 자산이란 건 뭐죠?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 주는 거죠.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 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죠? 내 주머니로 돈을 가져다 주니까 마치 내가 쓴 직원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 된 거죠. 그래서 자산은 그게 뭐 부동산이 됐든 뭐 사업체가 됐든 뭐든 간에 그게 사람 형태 아니더라도 내 직원이 한 명 두명 늘어나는구나.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직원이 한 명 두명 늘어나는구나. 그 직원들이 뭐 한 명일 때 좀 적을 수 있겠지만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돈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런 원리, 그런 논리로 따라서 우리가 자산 기반을 구축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드리면은 남의 사업 하지 마십시오. 자기 사업을 해야 됩니다. 내 사업 뭐 난 사업가를 뭐 주변에 있지도 않고 사업이란 걸 하나도 난 모른다. 그냥 공부하셔야죠. 책을 보시고 유튜브에도 워낙 콘텐츠가 많잖아요.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꼭 장사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업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걸 찾아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튼튼한 자산을 만들면은 결과적으로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또 궁극적으로 내 경제적 자유가 올 수밖에 없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